금요일 미국 증시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는 나빴는데 주식은 오히려 강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은 시장이 예상했던 8만 명 증가와 달리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할 것 같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은 1.30% 상승한 26,690.62, S&P 500은 0.62% 상승한 7,757.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 역시 0.2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한 주 동안 무려 5.19%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나쁜 고용보다 금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약해지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하루 전 약 55%에서 약 44%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약 4.64%까지 내려왔습니다. 성장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QLD와 TQQQ 투자자라면 나스닥 자체보다 QQQ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금요일 QQQ는 723.0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0.34달러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4.74달러입니다. QQQ가 21선보다 약 3.2%, 61선보다 약 1.2%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달러 부근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던 QQQ가 다시 61선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아직 21선 700달러가 61선 714달러 아래에 있습니다. 가격은 먼저 회복했지만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상승 추세가 확인됐다기보다는 강력한 추세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RSI도 재미있습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57입니다. 70을 넘어간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멘텀이 약한 40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 급등에도 아직 극단적인 과열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VIX 역시 14.90까지 내려왔습니다. 공포지수가 15 부근이라는 것은 시장이 당장 대규모 폭락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식이 상승하면서 VIX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지난주 시장의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QQQ 거래량은 약 3,107만 주였습니다.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은 약 4,186만 주입니다. 평균보다 약 26% 적습니다. 미국 전체 거래소 거래량 역시 약 169억 주로 최근 20일 평균 약 176억 주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즉 가격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거래량까지 터진 돌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QQQ가 725달러에서 730달러 부근을 거래량과 함께 넘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 최근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구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반대로 다시 밀린다면 저는 첫 번째로 714달러 부근의 61선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켜낸다면 상승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14달러를 다시 내주고 하락이 이어진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가격은 700달러 부근의 21선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730달러 돌파는 공격 신호, 714달러는 1차 방어선, 700달러는 지금 시장의 중요한 추세 판단선입니다.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SOXX는 약 2.0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약 2.27% 상승했고 TQQQ는 하루 동안 약 3.35%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436개 가운데 약 85.1%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제 이익은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0% 이상 상승했지만 6월 말 고점에서는 아직 1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AI와 반도체 장기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앞으로도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시스코, COREWEAVE 같은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반도체 흐름은 단순히 나스닥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AI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내려왔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란은 오만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제재 해제와 보상 등 추가 조건이 충족돼야 해협을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의 자잔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나스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살아나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에는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르무즈 협상이 진전되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지금의 기술주 상승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날은 수요일입니다. 미국 7월 CPI가 발표됩니다. 로이터즈 조사 기준 시장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 약 3.4%, 근원 CPI 약 2.5%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까지 올라온 나스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강합니다. 그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성장주에는 상당히 강력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시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약세장이 아닙니다. QQQ는 다시 21선과 6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RSI는 아직 극단적인 과열이 아닙니다. VIX도 1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기업 실적 역시 예상보다 강합니다. 분명히 상승 쪽으로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확인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730달러 부근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714달러, 그 다음은 700달러입니다. QLD와 TQQQ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자에게 이런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내일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상승장에서도 흔들림은 옵니다. 강한 기업도 조정을 받습니다. 나스닥도 21선을 깨고 61선을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모든 하락을 피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자산의 상승 사이클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30달러를 넘는지 714달러를 지키는지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유가가 다시 폭등하는지 이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장은 다시 중요한 갈림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향을 결정할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